자, 우리가 웹페이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웹페이지 개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웹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한 방식은 HTML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HTML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을 해서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넘겨주게 되죠. 이게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불렀고,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사실은 이제 텍스트 문서였는데, 이 텍스트 문서를 구성하는 게 HTML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자인데 클릭하면 링크가 연결되는 걸 하이퍼링크,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문자는 문자인데 그 다음에 문서는 문서인데 초문자인 거죠. 하이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 개념을 이제 확장시킨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링크였는데, 자, 그 링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할 건가 해서 나타난 게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ML이 이제 마크업 랭귀지니까,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꺽쇠 이용하잖아요. 부등호 기호를 활용하면 이게 태그라고 하는데 이 태그,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할 때 이게 그냥 문자, 문서가 아니고 이제 그 구조화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이 요소를 이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집어넣는데 일반 사람들은 프로그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적당한 꼬리표를 붙여서 이 문서의 기능을 훨씬 더 이제 확장을 한 개념을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 쪽으로 HTML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담당을 한 게 웹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서버에서는 자,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HTML을 브라우저 쪽에 보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웹서버는 구성이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간단하다는 거고 안에서는 이제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TCP와 IP를 다 지원해서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서버를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안 바뀝니다. TCP하고 IP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이 TCP/IP는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기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TCP/IP 하에서 웹서버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라고 하죠. 리퀘스트 하면 웹페이지 HTML 방식으로 리스판스를 하면 웹서버 역할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자, 웹페이지라는 게 점점 이제 풍성해지고 커지고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걸 HTML만으로 다루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프로그래머가 HTML을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이 디자인까지 프로그래머가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해야 됩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HTML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랑 협업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프로그래머끼리도 잘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HTML이란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웹페이지는 사실은
콘텐츠를 전달하려고 지금 만든 방식인데, 전 세계에 있는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이 착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기술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술로 발전하리라고는 보통 사람이 이제 생각을 못했을 거고, 이걸 기획했던 미국 이제 국방기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예상은 했겠죠. 이게 산업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이제 많을 거다라고 해서 민간에도 이제 풀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콘텐츠 전달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이 콘텐츠라는 것도 우리가 전달받아서 HTML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래머 아니면 디자이너,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 사람들이 협업을 HTML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방식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디자인 쪽에서는 CSS를 이용해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이라고 하는 CSS를 이용해 가지고 웹페이지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싹 걷어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프로그래머는 이제는 디자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웹페이지 개발할 때 디자인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CSS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SS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디자인 요소로 HTML을 변경할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CSS에 있는 클래스만 선택을 해주면 디자인이 완전하게 이제 변신을 합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일반 사용자는 웹페이지를 볼 때 HTML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겁니까? 이 일반 사용자는 따라가 보면 웹페이지 안에 있는 디자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디자인이 좋으면 웹페이지가 잘 꾸며졌다. 디자인이 나쁘면 이 웹사이트가 많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그 디자인 뒤쪽에 있는 HTML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현란하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부실해서 우리 웹페이지를 부실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난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그런 억울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CSS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는 CSS를 꼭 쓰라는 겁니다. 디자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CSS를 꼭 써서 HTML로 웹페이지를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훨씬 더 세련되게 사용자, 유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집어 넣고, 그러니까 그걸 필요할 때마다 뽑아내서 자바스크립트가 알아먹을 수 있는 뭐 제이슨이나 아니면 직접 HTML을 생성을 해서 브라우저 쪽에 전달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는 정말 웹페이지가 돌아가는 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모델이라 하잖아요.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코딩만 해주면 되는 거고, 디자인은 CSS,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분산해가지고 정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웹을 구성하는 좋은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 나는 이제 프로그래머 쪽에 그 논리 구조를 바꿔주면 됩니다. 대신에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웹페이지 디자인 방식도 시대를 따라서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졸업 작품 할 때 쓰는 웹페이지 구조를 보면 옛날에 썼던 방식입니다. 옛날에 썼던 웹페이지 구조가 되고 요즘 웹페이지는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럼 옛날하고 요즘하고 나누는 기준은 뭔가 하면
모바일 테크놀로지입니다. 모바일 기술로 인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PC로 보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에서 이게 좀 공백이 너무 많으면 없어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PC로 접근할 뿐만 아니고 모바일 폰으로 접근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웹페이지는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모바일을 첫 번째로 구성을 해서 이 콘텐츠 자체를 너무 현란하게 배치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배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PC에서 볼 때는 이제 웹브라우저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 CSS 입장에서 너무 여백이 많지 않도록 PC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은 해주긴 하는데, 예전처럼 막 콘텐츠를 웹페이지에 빽빽하게 집어넣어서 디자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최근 경향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CSS를 쓰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CSS는 디자인을 할 때 멀티 디바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모바일 퍼스트 기반의 이제 이 멀티 디바이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CSS를 그냥 선택하면 모바일로 보든 PC로 보든 너무 허접하지 않게,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되게 웹페이지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CSS를 택할 건가 하는 게 이제 고민일 텐데, 원래는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어, 무료로 CSS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불마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불마 쪽을 사용하는데, 구글 같은 데 가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불마 CSS 프레임워크라고 치면 이제 불마.io라는 게 뜹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가 불마 CSS 프레임워크로 구축이 된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기네 웹페이지에 쓰지 않는 CSS 프레임워크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는 CSS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게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일단 그 HTML부터 시작해서 웹페이지 디자인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Nuxt.js와 같은 이 웹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주는 방식하고 이제 접목을 해서 이 불마 프레임워크를 이제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혹은 웹서버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중에 일부는 재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디자인을 해봐도 허접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웹페이지가 색깔이 들어가고 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또 별로 없는 게 보통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나는 프로그램 쪽에 집중을 하겠다. 다만 디자인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쓰겠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불마라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한글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큐멘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뭐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영어 쓰죠 뭐. 자, 영어로 우리가 이 불마 쪽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버뷰 쪽에 들어가면 이제 스타트가 있습니다. 자, 불마 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불마는 뭐 여러분이 이 CSS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다운로드를 직접 이제 웹페이지에서 받는다기보다는 주소를 설정을 해줍니다. HTML에 이 CSS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설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방식으로 웹페이지에서 디자인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웹페이지 쪽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HTML을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관리할 폴더를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my.js 쪽으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y.js로 가겠습니다. 그럼 새로 하나 만들죠. 그래서 불마 테스트니까 불마.html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 똑같아요. 일단 HTML이니까 HTML 만들고 그 다음에 HTML 쪽에 지금 한글을 써야 되니까 메타로 캐릭터 셋 UTF-8로 해주고요. 자, 여기 보통 앞으로 가는데 여기 왜 안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헤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바디가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HTML 구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불마 샘플로 가면 지금 이 웹페이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멀티 디바이스로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뷰포트를 디바이스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 보면 이제 메타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얘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이 멀티 디바이스로 볼 수 있도록 뷰포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타이틀도 쓰라고 돼 있으니까 자, 불마 테스트라고 타이틀을 이제 달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링크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불마 쪽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어떤 거에 링크인지 릴레이션부터 이제 정하는 거고요. 얘는 스타일 쉿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는 여기 샘플에 있는 것처럼 얘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0.9.2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다 보는 게 이제 좋으니까 보기에 있으려나? 자동 줄바꿈 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링크가 말하는 거는 자, CSS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내가 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바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이제 다운로드 받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헤더 쪽에 이제 링크를 걸어서 자, 스타일sheet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라는 겁니다. 얘가 스타일sheet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css로 끝나기 때문에 스타일sheet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CSS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뭐 여러분이 만들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보면 얘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SS를 만드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못 만들 거는 없겠지만 이걸 굳이 여러분 같은 프로그래머가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봤자 그러니까 디자인도 별로인데다가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대단한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HTML을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래머가 디자인을 더 예쁘게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기본적인 조건은 다 이제 된 게 되고요. 이 바디 쪽에는 여러분이 공부했던 HTML 태그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HTML 태그에 이제 클래스를 이 불마에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태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섹션이라는 게 있죠. 섹션하고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여기 emit이 있기 때문에 emit의 기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내가 쳐야 되는 이 문자가 저절로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HTML 태그 이름을 치고 점을 그냥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요 클래스를 넣을 수 있는 입력칸이 나오고 요 클래스는 불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그냥 적어주고 요 섹션 밑에 다시 이제 디비전은 그냥 점만 쳐도 되더라고요. 디비전에서 불마 쪽에 있는 뭐 블락을 이제 친다. 이건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뒤에 더 공부를 해볼 거고 예시로 블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H1이라는 건 이제 가장 큰 글씨죠. 큰 글씨는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H2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H2에는 서브 타이틀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헬로 월드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본 다음에 얘를 자, my.js에 있으니까 여기서 불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디자인이 my 불마 테스트 hello world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불마 테스트 한번 해본 거고 이
불말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제 여기 우리 스타트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element라든지 component라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이제 쳐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칼럼에 들어가면 이제 칼럼은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웹페이지는 그러니까 싱글 칼럼입니다. 칼럼이 딱 하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만 이제 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여러 개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칼럼이라는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이제 카피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카피해서 우리 코드 쪽에 한번 쳐보면 여기도 섹션을 한번 또 나눠 볼까요? 섹션 해서 에밋으로 빠르게 이제 생성을 하고 여기 한번 쳐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디비전이라는 게 있고 디비전의 그 클래스 이름을 얘는 칼럼스를 쓴 다음에 그 밑에 세부 디비전을 또 만들어서 칼럼을 하면 네 가지 칼럼이 이제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칼럼이 4개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간격을 이제 줄이게 되면 사용자가 굉장히 보기 편한 방식으로 요 칼럼이 자동 변경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도와주는 게 CSS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제 해보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 나 이런 버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엘리먼트 쪽에 가면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버튼을 이제 만들어 줘도 되는데요. 자, 이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HTML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SS를 여러분이 할 때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HTML에 대한 부분인데 이 HTML은 여러분이 굳이 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구글에 가서 HTML 태그라고 이렇게 치면 HTML 태그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모질라 쪽에 들어가서 보통 보니까 모질라 쪽에 들어가서 요 구성 요소들을 이제 봐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태그를 이제 여러분 보면 되고 혹시 HTML 보는데 모르는 태그가 나오면 그 태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됐다니까 원래 영어로 가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쓴 게 섹션을 이제 쓴 거죠. 여기 섹션 있잖아요. 요 섹션, 섹션이라는 태그를 우리가 쓴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티클도 있고 footer, header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비전에 대한 부분 디비전은 embedded content 뭐 이 정도에 있을라나? 자, 디비전은 검색해서 한번 보면 디비전은 텍스트 컨텐트에 있네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록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정의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 엘리먼트를 이제 만들어 준 거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쓰는 HTML 태그의 이름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버튼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버튼은 이제
A로 해도 되는 거고, 이 앵커는 그러니까 링크 걸어주는 거죠. 링크 걸어주는 방식으로 버튼을 생성을 해도 되는 거고, 폼에 사용하는 버튼은 이제 버튼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앵커 방식으로 우리 한번 버튼 만들어 볼까요? 자, 내가 이제 그러니까 first column에다가 한번 브레이크 건 다음에, 자, 여기에 클래스를 버튼이라고 하죠. 버튼에서 my first test라는 앵커 링크인데 클래스를 버튼으로 했기 때문에 버튼처럼 보이는 링크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에 대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버튼이 생기죠. 뭐 누르면 지금 하이퍼링크는 없으니까 가진 않는데 버튼이 생기는 거고, 근데 밋밋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밋밋한데 불마에서 이제 디자인적 요소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적 요소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걸 보면 되겠네요. 이제 컬러즈라는 거 한번 보면, 자, 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을 이제 입히는 건데 색깔을 너무 많이 이제 쓰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보통 이제 CSS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은 몇 가지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로 할 수도 있고, 링크로 할 수도 있고, information, success, warning, danger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i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영어식인 겁니다. 버튼은 primary이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가지고 이 버튼의 다양한 상태들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버튼은 is primary 이렇게 해서 이쪽 업데이트 한번 해보면 버튼 색깔이 이제 좀 더 예쁜 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imary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다 라는 거니까 뭔가 중요한 버튼은 불마에서는 요 색깔,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엘리먼트,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폼에 대한 것도 있고 레이아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헬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전에 썼던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게 다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라든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자, 이 컴포넌트나 엘리먼트의 속성들을 이제 바꾸기 위한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을 해주면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디자인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이 아이콘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홈페이지 디자인 한다고 하면 아이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콘 중에서 유명한 게 폰트 오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폰트 오썸 한번 해보면 웹사이트가 뜨잖아요. 이 폰트 오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깃발 모양, 로켓 모양, 그다음에 뭐 별똥별 모양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웹페이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 폰트 오썸이라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돈 내고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무료로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눌러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제공을 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어떤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용 방법은 별게 없고요. 자, 우리가 작성했던 거에 요 폰트 호스를 쓸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스크립트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요. 근데 이 스크립트를 정의하는데 이제 소스를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닭이 있을라나? 자, 여기 레퍼런스가 그렇게 있진 않네요. 자, 우리 갖고 있는 코드로 한번 보면 여기에 지금 Vue.js 쪽에 불말을 올려뒀을 겁니다. 자, 불맛 쪽에 보면 요 소스 이름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링크를 걸어 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 폰트오썸을 쓰기 위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이제 디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펄의 의미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웹페이지를 볼 때 이 키워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디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이 소스 코드가 양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양이 큰 경우가 있는데 그 양이 큰 경우를 내가 다 받고 웹페이지를 표현하게 되면 웹페이지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부한다는 뜻인데 스크립트를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백그라운드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하라는 명시적인 이제 설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도 되는데 이걸 넣게 되면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요 시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버리니까 밑에 바디가 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아무런 일도 이제 안 생길 겁니다. 안 생기는데 내가 이제 아이콘을 이제 쓰고 싶은데 안 써서 그런 거라서 요 아이콘에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홈 아이콘이 필요하면 여기 홈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자, 눌러보면 홈 아이콘 어떻게 쓰는가가 여기 뜹니다.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콘이란 뜻은 아니고 원래 HTML에서 이탈릭으로 이제 썼던 건데 아이콘의 i하고 비슷하니까 클래스를 이 i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카피 해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데 세컨 칼럼 쪽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FAS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FA는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폰트 어썸이라는 거고 S는 solid라고 해서 이 아이콘을 다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FAS 쓰니까 FAS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FA 홈이라는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여기에 이 홈페이지 나타내주는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되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굉장히 편하게 우리 웹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홈페이지 개발을 할 때 폰트 오썸을 쓰면 좀 더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